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소규모 업체죠.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 복리후생이나 급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하려고 노력했고,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었죠. 공장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직원 구하기, 거래처 확보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을 위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기술력도 쌓이고 거래처도 늘어났죠. 무엇보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준 직원들 덕분이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조금씩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요. 2달 전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김민지라는 20살 여자아이였는데 첫 출근 날부터 참 성실해 보였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각 한 번 없이 항상 일찍 나와서 작업 준비를 하고 선배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열심히 일을 배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민지를 보면 저희 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더욱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민지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직원이 들어왔다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고 말이에요. 민지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좀 있었지만 금방 일을 익혔어요. 무엇보다 배우려는 자세가 적극적이었죠.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고, 한 번 배운 건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힘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불평 없이 해주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올 때도 민지는 기꺼이 대신 나와서 일을 해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직원들도 민지를 인정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히 민지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하고 갔어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민지는 다른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선배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면서도 스스럼 없이 다가갔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죠. 회사 분위기도 민지가 온 이후로 더욱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 민지가 어느 날 오후,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에 워낙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얼른 의자를 권하고 물 한 잔을 갖다 줬죠.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비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가부를 받을 수 있는지 부탁하러 왔다고 했어요. 사장님, 엄마가 아파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게다가 평소에 워낙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돈을 전해줬어요. 민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어머니 수술이 잘 되면 바로 출근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분간은 어머니 간병에 집중하라고 했죠.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민지가 출근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가끔 문자로만 어머니 상태가 아직 안 좋다는 소식만 전해왔어요. 처음에는 수술 후 회복 기간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을 간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문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민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워낙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오래 나오지 않으니 뭔가 큰일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민지와 친하게 지내던 선배 직원들은 더욱 걱정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결국 민지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 답장도 간단하게만 와서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소는 입사 서류에 있었으니까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혹시 생활이 어려울까봐 과일이랑 반찬거리도 좀 사서 갔어요. 민지가 사는 곳은 오래된 빌라촌이었어요.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안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민지가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죠. 전체적으로 매우 지쳐 보였어요. 민지는 제가 찾아온 것에 대해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들어가면서 더 놀란 건 집 안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확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어요. 김순희 씨.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42살이었고 지금의 공장을 운영한 지 7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지만 여전히 몸소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 시절에도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거래처를 돌아다니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나서곤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그런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공장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어요. 공장 근처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운이 나쁘게도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분이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김순희 씨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김순희 씨는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순희 씨는 단순히 신고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 곁에서 기다려주셨고 병원까지 따라와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던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집에 연락까지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서 김순희 씨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마치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 외상이 심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순희 씨의 도움은 그때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그때마다 직접 만든 미역국이나 죽, 반찬들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는 거였어요. 김순희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미역국은 정말 깊은 맛이 났어서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간병하는 가족들도 김순희 씨가 만든 음식을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곤 했죠. 퇴원할 때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당부해 주셨죠. 그때 김순희 씨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장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돼요.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퇴원 후에도 김순희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감사 인사로 연락드렸는데 김순희 씨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면서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셨어요. 김순희 씨는 혼자 딸을 키우고 계셨어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하다면서 자주 자랑하시곤 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다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김순희 씨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선물도 드리고 가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기도 했어요. 김순희 씨는 여러 군데서 청소나 식당 일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다 점점 연락이 끊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마음속에 고마운 분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민지의 어머니였다니. 그것도 이렇게 아픈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신 김순희 씨는 15년 전에 그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수술 후유증인지 의식도 흐릿해 보였고요. 민지는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며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퇴원은 했는데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민지를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년 전 제게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딸이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분이 아프셨을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말이에요. 저는 민지에게 8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날 밤 김순희 씨가 제게 해주신 일들을 그리고 그 후로 몇 년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자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주 8년 전에 다친 사장님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셨다고 말해줬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연락이 끊어진 게 늘 아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운명이란 게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년 전 제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신 분의 딸이 이렇게 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다니.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 계신 김순희 씨에게 다가갔어요. 의식이 흐릿하셨지만 제 얼굴을 보시자 뭔가 기억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8년 전에 도움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순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김순희 씨께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라고 말씀드렸어요. 8년 전에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김순희 씨와 민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암센터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았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민지에게는 당분간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치료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죠. 민지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며 사양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김순희 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8년 전에 김순희 씨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민지는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흘렸죠.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김순희 씨를 병문안 갔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제가 찾아갈 때마다 반가워해 주셨어요. 김순희 씨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해드리는 건 김순희 씨께서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어요. 김순희 씨께서 많이 지쳐하셨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민지가 옆에서 끝까지 격려해드렸고 저도 자주 찾아가서 용기를 북돋아드렸어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김순희 씨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력이 없어서 대화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무엇보다 김순희 씨께서 치료 의지를 잃지 않으신 게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나이도 있고 치료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하셨는데 민지와 제가 번갈아가며 격려해드리니까 점점 의지를 되찾으셨어요. 특히 민지를 위해서라도 꼭 건강해지겠다고 다짐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후 김순희 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고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김순희 씨는 퇴원 후에도 계속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8년 전 김순희 씨가 제게 해주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김순희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후 저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어요. 예전부터 요리를 잘하시기로 유명했거든요. 병원에 계실 때도 퇴원하면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신 거였어요. 저도 가끔 김순희 씨가 만드신 반찬을 사러 가곤 해요. 정말 맛있게 만드세요. 손님들도 많고 평판도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김순희 씨는 저를 보면 항상 반가워하시면서 서비스를 많이 주시려고 해서 제가 오히려 민망할 때가 많아요. 반찬 가게는 집 근처에 차리셨는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김순희 씨의 인품이 워낙 좋으시니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죠. 민지도 퇴근 후에 가끔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민지는 저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느새 3년차가 되었고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가 되었죠.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가족 같은 분위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준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김순희 씨도 건강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가끔 아프신 적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시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인연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김순희 씨께서 8년 전 보여주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졌듯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요. 김순희 씨와 민지가 제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민지와 김순희 씨,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